키네마스터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 예정입니다. 키네마스터 기존의 강좌들을 보면은 너무 세밀한 부분까지 설명을 하다 보니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강좌만 들으셔도 가장 기초적인 파일을 불러오고 편집을 하고 내보내기 정도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끔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키네마스터 앱을 탭을 할 건데요. 키네마스터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아주 세계적인 앱 중에 하나입니다. 편집 앱 중에 하나입니다. 키네마스터를 터치하고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보여질 거고요. 여기에서 다른 것들은 누르지 마시고 저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은 내가 앞으로 편집할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성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젝트라는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프로젝트는 내가 이렇게 편집을 할 거야 라는 계획이거든요. 보통 분들은 이거 프로젝트를 저장했다고 해서 파일이 저장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프로젝트를 만든 다음에 파일을 내보내기까지를 하셔야지만 내보내기까지만 하셔야지만 편집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찍은 영상의 그 규격이 그 가로 세로의 화면 비율이 16대 9냐 아니면 9대 16이냐 아니면 1대 1이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찍는 대부분의 영상들은 16대 9예요. 사실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보는 영상의 비율이 16대 9인데 저희들은 스마트폰으로 촬영할 때 이렇게 세워놓고 찍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배려한 9대 16 사이즈가 새로 생긴 거예요. 옛날에는 9대 16 사이즈는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틱톡이라는 이런 아이들이 많이 쓰는 앱도 9대 16 사이즈로 찍고 있고요. 1대1 사이즈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 같은데 영상을 올릴 때 그때 많이 쓰는 사이즈입니다. 저희는 16대 9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처음에 이제 미디어 브라우저에서 여러분들이 찍은 영상을 불러오라는 걸 먼저 실행하게 하는데요. 편집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면 요리랑 같아요.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요리할 재료들이 필요하고 그 재료들을 가져와서 도마 위에 얹어놓고 칼로 탁탁탁 잘라서 필요 없는 부분들을 버리죠. 그리고 남아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조미료라든지 뭐 소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리를 완성시킨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접시에 그 요리를 담아서 내보내기까지의 과정이 편집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단계 뭐냐면 여러분들이 편집할 그 재료를 먼저 불러오라는 거를 지금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태블릿으로 내가 다른 데서 찍었던 영상을 샌드 애니웨어라는 파일 공유 프로그램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 폴더에 들어가서 파일을 불러올 건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카메라라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카메라라는 폴더에 들어가시면 사진도 있고 동영상도 있는데 내가 원하는 영상과 이미지들을 불러오시면 됩니다. 자, 다른 것들 뭐 단색 배경 이런 것들 설명 안 드리고 바로 필요한 것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카메라지만 저는 샌드 애니메이션을 들어가서 제가 편집할 영상들을 이렇게 보고 나서 요런 것들은 내가 편집할 때 필요하겠다 싶은 것들을 터치하시면 돼요. 터치하시면 요 아래쪽에 있는 게 타임라인이라고 해서 요리에 비교를 하면 도마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요 밑으로 톡톡톡 떨어질 거예요. 자, 터치. 아래로 쭉 떨어졌죠?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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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 요 정도만 불러오겠습니다. 내가 편집할 영상을 불러왔으면은 제일 오른쪽 상단에 V 표시를 눌러줍니다. 지금 아래쪽에 이제 빨간 막대가 보이는 지점이 여러분들이 저 동영상에 보이는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이 설명을 하기 전에 자, 요리를 하기 전에 인터페이스, 이 작업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왼쪽에 영상에 보이는 지점, 이 영상에 보이는 지점을 모니터 창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리를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CCTV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오른쪽에 뭐 미디어, 레이어, 음성, 오디오라고 써 있는 거는 저만의 도구함이라고 하시면 돼요. 요리할 도구들. 뭐 소스도 들어있을 수도 있고 칼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도구들을 모아놓은 것들, 혹은 내가 장바구니에 담아두었던 그 재료들을 불러오는 목적으로 쓰이는 것들이고요. 그 아래쪽 하단에 있는 게
도마예요. 도마. 타임라인이라고 그러거든요. 타임라인. 그래서 이 도마 위에 있는 것들을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실제로 자르고 버리고 그런 작업들을 이 타임라인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필요한 영상들을 다 불러왔으면 손가락으로 이 타임라인에 손가락을 갖다 대고 이렇게 오므리면은 화면이 작아져요. 크게 보면은 화면이 길어지고요. 이거는 원래 있는 영상의 시간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마치 돋보기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가깝게 크게 보느냐 작게 보느냐 그런 차원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먼저 이렇게 영상 파일들 다 내리셨으면은 편집을 할 때 첫 번째로 해야 할 게 뭐냐면은 순서를 잡는 거예요. 마치 숲을 보면서 나무들의 위치를 우리가 선택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자, 지금 이렇게 한번 파일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순서가 이게 맞나? 지금 제가 볼 때는 물론 시간 순서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순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바꾸는 방법은 제일 뒤쪽에 있는 걸 한번 제일 앞으로 옮겨 볼게요. 이 클립을 손을 쫙 갖다 대면 드르륵 하고 떨릴 때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실래요? 드르륵? 예, 떨렸을 때 걔를 계속 잡고서 제일 앞쪽으로 옮겨 놓는 겁니다. 다시 제일 뒤에 있는 거를 손으로 눌러서 드르륵 했을 때 중간 두 번째 칸에 갖다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간 순서대로 지금 배열이 된 것 같아요. 처음에 이태리에 와서 보고, 자, 스위스를 가서 융플라우로 올라가는 장면을 시간 순서대로 지금 편집을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처음에 파일을 불러올 때 시간 순서대로 하나씩 밑으로 톡톡톡 내렸으면은 이런 과정이 생략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밑에 내가 원하는 파일이 내려왔을 때 두 번째로 할 일은 잘라서 필요 없는 부분을 갖다 버리는 거죠. 이 클립을 자르기 전에 이 클립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번 보신 다음에 내 커팅 포인트가 어딘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한 다음에 자르는 게 좋아요. 자, 앞에 가서 플레이에서 가다가 카메라 확 커지기 전에 자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이 부분을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자르려면 이 클립을 지금 여기 오른쪽에 도구함에서는 자르는 메뉴가 보이지 않는데 이 타임라인에 있는 클립을 터치하면 이 클립이 노란색으로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오른쪽 도구함에서 새로운 서랍이 열리면서 가위가 보여요. 그 가위가 이 이 파일을 자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르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자르기는 이 노란색이 됐을 때 왼쪽과 오른쪽을 가만히 보시면 다른 데보다 좀 노란색의 두께가 두껍죠. 거기를 손가락으로 탁 누르신 상태에서 걔를 줄이거나 늘리거나 할 수가 있어요. 제일 뒷부분에 있는 노란색 한번 잡고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늘리거나 줄이거나.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아까 자르기로 했던 멈췄던 그 장면 지점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러프하게 편집을 할 땐 편하지만 디테일한 편집을 할 때는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처럼 플레이해서 잘랐으면 하는 위치를 이렇게 요 정도에서 자르겠습니다. 여기를 자르고 싶을 때는 클립을 터치하고 오른쪽 서랍이 열리면서 가위가 나오죠. 가위를 터치합니다. 가위를 하면은 네 가지의 메뉴가 나오는데 이 메뉴 설명 간단하게 드리면 첫 번째 거는 이 빨간 막대가 있는 위치를 자르면서 왼쪽을 지우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빨간 막대가 있는 그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을 지우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냥 자르기만 하겠다는 거야. 왼쪽도 남겨놓고 오른쪽도 남겨놓고 나는 왼쪽의 것도 뒤에다 쓸 수 있을지 모르니까 우선 자르기만 하고 뒤로 가져갈 거야 할 때 쓰는 거죠. 네 번째 거는 정지 화면 분할 및 삽입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거의 안 쓰시는데 왜 달려가는 장면이 있다가 막 하늘에 붕 떴을 때 탁 멈추는 사진을 넣고 싶다 하면은 지금 여기 모니터 창에 보이는 그 사진이 포즈가 걸려서 한 5초 정도 이렇게 정지된 화면이 보이는 겁니다. 저희는 오른쪽 걸 지울 거기 때문에 두 번째 메뉴를 넣어볼게요. 자, 잘리면서 오른쪽이 지워졌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내가 원했던 위치가 아닌데 지금 자르고 보니까 약간 좀 느낌이 맞지 않아 할 때는 자, 왼쪽에 보면은 되돌리기 버튼이 있어요. 그걸 누르시면 됩니다. 되돌리기. 다시 살아났죠? 자, 다시 자르기를 통해서 잘라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V펜 눌러주고요. 그 다음 거는 좀 뭐 풍경이니까 여기서 뭐 길게 보여줄 필요는 없겠네요. 근데 얼굴이 나오는 게 좋겠죠? 자, 풍경이 보이다가 얼굴이 나오는 장면 자연스럽게 자, 한 요 정도에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눌러주고 자, 왼쪽을 지우겠습니다. 왼쪽을 첫 번째 걸 클릭. 자, 이렇게 해서 생각보다 기네요. 조금 더 여기서 자르겠습니다. 얼굴이 나오고 그리고 뒷모습이 나오고 이건 뭐 파일이 짧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창밖 풍경 나오고 마지막으로 나가면서 끝나는 장면.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필요 없는 부분들을 잘라서 버리는 작업까지 했어요. 자, 그런데 덩어리로 지금 잘라서 버리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예를 들어서 앞에 이거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 처음부터 설명이 나왔으면 좋겠어. 맥락상 별로 붙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했을 때는 얘를 터치하면 왼쪽에 휴지통이 생겨요. 자, 이 타임라인의 빈 공간을 터치하면 다시 이렇게 메뉴바가 사라지거든요. 여기서 클립을 터치하면 메뉴바도 생기지만 왼쪽에 휴지통이 생겨요. 그 휴지통을 누르면 그 파일을 통째로 지우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순서도 바꿨고 자르기도 다 했어요. 지금 여기까지 하신 게 편집의 70%는 끝난 거예요. 자, 그럼 나머지는 뭐냐면 이제 자막을 넣어야겠죠. 자, 레이어 자막은 여기 있는 메뉴를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제일 위에 있는 미디어는 뭐냐면 새로 내가 불러올 소스, 영상 재료 혹은 사진 재료들을 불러올 때 쓰는 거예요. 터치해서 들어가면은 아까 처음에 봤던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상을 불러올지 사진을 불러올지 아니면 단색 배경을 불러올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미디어는 재료를 불러오는 것이고 레이어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첫 번째 레이어에 영상들만 타임라인에 쭈르륵 있지만 실질적으로 요 밑에 자막이라든지 음악이 생기면 계속 밑으로 새로운 이미지, 새로운 레이어들이 생기거든요. 이거는 자막을 한번 불러오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레이어에서 자막 불러오기. 자막은 텍스트. 그래서 자, 스위스, 여행. 자, 확인 누르고.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아까는 타임라인에 영상 파일만 쭈르륵 있었지만 그 밑으로 새로운 레이어가, 새로운 층이 생기면서 자막이 생긴 겁니다. 지금 자막의 크기는 여기 화면에서 이렇게 늘려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좌우로 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색깔도 바꿀 수가 있는데 색깔은 오른쪽 메뉴바에서 지금 흰색으로 되어 있는 거를 여기에 어울리는 게 뭘까요? 흰색과 어울리는 게 붉은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렬의 붉은색. 그리고 윤곽선도 한번 넣어줄게요. 윤곽선. 이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스위스 융플러빙. 자, 한번 플레이해서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는 거겠죠. 자막을 넣는 거고요. 자, 레이어에서는 자막을 넣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만 오늘은 자막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음성 녹음은 이게 나레이션 같은 걸 녹음할 수 있는 곳인데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오디오는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디오는 음악을 까는 거죠. 네, 음악이 있는 것과 없는 거는 분위기가 워낙 틀리기 때문에 자, 오디오에 들어가셔서 음악 에셋에 가시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이렇게 음악 받기라고 나올 거예요. 음악은 저작권과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악 에셋에서 음악 받기에 들어가서 무료 음악들을 다운받으셔서 쓰시는 게 나중에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여러분들이 공유를 했을 때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한번 첫 번째 무료라고 써 있는 거 들어볼게요.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 이거를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지금 설치가 됐어요. 자,
아까는 음악 에셋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은 음악 에셋에 음악이 생겼습니다. 자, 이것을 터치해서 플러스를 누르면 아래 하단에 새로운 층이 생겼죠. 새로운 레이어가 생긴 거예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이렇게 깔았어요. 음악을 깔았으면 뒷부분에 영상이 끝나면서 음악이 툭 하고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왼쪽에 톱니바퀴 모양이 있거든요. 왼쪽에 톱니바퀴 모양을 터치해서 오디오에서 오디오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프로젝트의 시작 부분은 서서히 음악이 올라가는 페이드 인 효과가 있고 프로젝트의 마지막 부분은 서서히 음악이 작아지는 페이드 아웃 효과를 걸어놓을 수가 있어요. 두 개를 터치해 놓겠습니다. 자, 한번 끝부분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뭐 크게 효과가 나진 않지만 어쨌든 지금 음악이 서서히 적어진 효과가 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영상을 불러오고 자르고 자막을 넣고 음악을 넣고 요 정도를 설명을 해드렸어요. 요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편집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요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세밀한 도구들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는 다음 강좌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자, 이렇게 완성된 파일을 접시에 얹어서 내보내는 과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공유하기 버튼이 있죠? 얘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내보내기 할 때에 해상도라든지 프레임렛을 선택하는 게 있는데 해상도는 화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프레임렛은 동영상은 1초에 여러 장의 사진들이 드르륵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30프레임을 합니다. 1초에 30장의 사진이 움직이는 것처럼 내가 효과를 내고 싶다. 이런 거 외우지 마시고 그냥 30프레임을 하시면 되고요. 해상도는 나는 좀 좋은 화질로 이걸 내버렸으면 좋겠어 하면 1080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좋은 화질입니다. 그 밑에 있는 비트레이트가 있는데 비트레이트는 안 건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보내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 보니까 약 89MB 정도의 용량으로 내보내기가 된다라는 게 예시가 되어 있네요. 내보내기. 자, 이러면 다시 돈을 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는 건너뛰기를 하겠습니다. 건너뛰기. 지금 파일을 내보내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일 내보내기 과정을 하지 않는 이상 이 파일은 여러분들이 볼 수가 다른 분들과 공유할 수가 없어요. 프로젝트가 저장되어 있다고 해서 파일이 저장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자, 지금 광고가 나왔네요. X펜 누르고. 자, 지금 내보내기 된 게 잘 저장이 되어 있는지 사진 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영상인 것 같네요. 거의 뭐 원본에 가까운 화질로 지금 저장이 됐고 여러분들이 뭐 아쉬워할 수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오른쪽 상단에 이제 키네마스터라는 아주 큰 글씨로 워터마크가 띄어져 있습니다. 뭐 내용을 전달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고요. 내가 뭐 작품으로서 뭐 단편 영화라든지 혹은 다큐멘터리라든지 작품으로서 이런 부분들이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실 때는 글을 편집이 다 끝난 이후에 아니면 편집을 시작하기 전에 한 달 정도 4,200원 정도니까 그 정도 커피 한 잔 값 투자하셔서 작품을 완성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아주 기초적인 이것만 알면 편집이 가능하다라는 그 컨셉으로 강의를 진행해 봤고 다음 시간에는 세부적인 메뉴들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